네,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여기저기 방송 좀 하고 네. 기고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FOMC 경계감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아무튼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 어제 좀 빠지더니 오늘은 좀 반등하는 분위기 이런 예. 상황입니다. 이 예. 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주식시장 특히 상반기까지는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주가나 오늘 주가 정도 수준은 박스권의 거의 상단 부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아무튼 가격이 밀린다라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또 쭉 밀렸다가 반대쪽으로서 매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가 이런 국면으로서 계속 극심한 눈치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분간은 아마 이런 형태를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큰 틀 내에서는 계속해서 박스권 내의 전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그 매크로한 거시경제 모멘텀이 확 바뀐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과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장을 뭐 미국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은 많이 좀 약화가 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현재 시장 모습을 보면 연준이 올해 금리 수준을 그냥 동결로 갈지 아니면 연말쯤에서 인하할지. 이거 줄다리가 하는 모습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네. 자, 한동안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 현실로 받아들여야겠죠? 예, 일단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로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무슨 뭐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시장에 혼선만 그 야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연준이 작년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2023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을 거다. 아니 작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걸 아무런 이 상황 변화 없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러면 올해 금리를 인하하면 그게 주식시장이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면 됐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2023년도에 금리 인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준한테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경제가 굉장히 난리가 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할 텐데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 거며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금리를 한두 번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냐.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는 자꾸 금리 인하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정도에서 시장 금리도 이제는 거의 안정 국면으로서 들어갔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3.5% 정도로서. 그러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바람직한 부분이지 괜히 쓸데없이 이 희망 불론을 일으켜서 희망 고문 계속하고 이러는 거 별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예. 뭐 당장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이면은 이 파월 의장의 또 코멘트가 나올 텐데 예. 저는 지금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세게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는 이제 잡혔다고 보고 FOMC도 이제 뭐 연준도 뭐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해서 3월이면 종료될 거고 빠르면 연말이면 금리 내릴 거다. 이런 전제 하에 기업 실적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작년도 한 10월 정도서부터 이제 물가와 금리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동안에 워낙 뭐 물가, 그다음에 금리 이런 부분들에 시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가지고 있는 시장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뭐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시장을 변화시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FOMC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쳐다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은. 푹 주무시는 예, 게 예. 낫다, 그냥 푹 주무시는 게 낫고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대개 보면 이제 4분기에 그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가 1조 7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추세가 이어질 거냐 아니면 2023년도 1분기서부터 어느 정도는 반전해서 올라갈 거냐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이제 중요한 그런 그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주식시장의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미국 주요 기업들은 뭐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무슨 뭐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이 97%가 줄었고 하이닉스는 적자, 조단위 적자를 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어제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네. 물론 반등은 좀 하지만은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 6월 달인가요? 여기에 나와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한 5% 감익을 할 거라고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주가를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는 50% 이상 감익을 해야 지금 주가가 이게 설명이 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형태인데 우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요인 중에 어떤 것들의 역할이 크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질 텐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막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주자는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 떨어질 때 워낙 뭐 공포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항상 보면 삼성전자였죠. 작년 7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삼성전자였고요. 두 번째는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전체 외국인 매수의 36%를 차지했고요. 1월 달에.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이 거래 대금의 18% 정도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식을 사주게 되면요. 이건 그냥 놔둬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하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그 업황이 안 좋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감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더 이상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둘 다 보면 이제 뭐 처음에 반등하고 이러는 거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에 그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수급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감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인데 그 기대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6만 원대 중반을 넘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이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익을 늘리는 역할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산뿐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해야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보면 일단 1월 달에 기록을 했던 6만 원대 중반 정도의 이 부분들을 당분간은 좀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시장에서 이제 이 감산을 보는 시각은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반기에 상당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예.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빨리 감산하고 빨리, 예. 빨리 망가지고 예. 빨리 매를 만든 게 낫지 않느냐, 예. 매도 먼저 만든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을 조절하는 거지 수요를 늘리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뭐 세계 경제는 IMF 전망에 따르면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전망치를. 예. 반면에 우리나라만 0.3%포인트 낮췄어요. 예. 일본, 중국 다 올리는데 예. 이 우리나라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안 좋다 이런 뉘앙스로 봐도 될까요? 일단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1월 달에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서 예측했냐면 1.8%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보면서 이거 진짜 마음대로 막했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 1.8%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8%면 이건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경기가 조금 나쁘다라는 정도로서 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IMF가 이번에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을 하고 하향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났던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도 큰 부분은 작년도 11월 달에 전망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조절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1.7이든 1.8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 세계적으로 예상보다는 덜 나쁠 것 같은데 예. 한국은 수출 부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나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좀 읽혀요. 예, 뭐 이번에 나온 숫자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4.4%에서 5.2%로 예. 0.8%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예. 이게 중국 리오프닝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4.4% 이게 전망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월가가 만들어낸 그 이 개념 이거를 이제 발전시킨 형태인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가가 작년도 말에 올해의 주요국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을 찍었다고요. 예. 중국을 찍으면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 한 6, 7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거의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떨어질 거는 없다. 그런데 누가 아냐? 뭐 하나 제대로 얻어 걸치면 주가 굉장히 올라가고 예. 이렇게 할지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한 거고 그게 한 단계 발전해 가지고 만들어진 논리가 이제 리오프닝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일단 아무튼 보면 리오프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IMF가 전망한 것처럼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1월 달만 딱 우리가 잘라서 보면 특히 주식시장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그 기대 이 부분들은 사실보다도 너무 이렇게 확대 많이 돼 있는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오프닝과 관련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일단 현재에서는 조금 멈춰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유가가 좀 오르면은 월가에서 전망치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배럴당 $200 넘어갈 거다. 예, 그렇죠. 마구 배팅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맨 위에 있는 거, 맨 아래에 있는 거 제거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리서치 센터장 오래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아주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어떤 게 이제 뭐 주가면 주가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한참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면 그 방향으로 아주 극단적인 수치들이 막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제 해서 주가가 이렇게 턴을 해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한 3,500포인트 올라간다. 예.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수치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인기에 편승하고 시장에 편승해가지고 마구 질러댄 그 형태이기 때문에 눈길 한번 끌어보려는 예,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숫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그런 게 나오면 먼저 보도를 합니다. 뭔가 가장 좀 자극적이니까요. 예, 그냥 일반적인 거, 평범한 거, 뜨뜻미지근한 거는 보도를 잘 안 하고 예. 화끈한 거 이런 예, 거 아주 그렇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있죠. 자, 작년에 우리는 뭐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게 경기 너무 어렵다. 작년 내내 그랬습니다. 예, 주가가 안 그렇죠. 좋으니까 또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예.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작년에 생산이 3.3% 증가했고 소비도 0.2%, 투자는 3.3%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예. 트리플 증가인데 예. 이게 보면 지내놓고 나면 경기라는 것이 당시에 심리적으로 느꼈던 거와 지표로 나오는 것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예. 점은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에 사람들의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 저는 작년 말서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올해에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그다음에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야? 진짜 그게 맞는 얘기야? 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그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시간이 가면서 저는 좀 더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4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아잖아요.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단절적으로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그 외환위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대개
방향이 잡혀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지금 방향이 잡혀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속도가 빠르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경제 모두 다를 봤을 때 올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침체와 심각한 위기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이런 정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성장률 기준으로 따졌을 때 1.5%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지 여기서 뭐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약간 좀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쪽 맞습니다. 방향 잡으면 그쪽에 해당하는 증거만 계속 모아가지고 예. 그런 주장을 강화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자산시장 변화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글쎄 일단 제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도 아마 주가는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박스권 내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에서 항상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올해 주식시장을 박스권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것부터 먼저 정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작년 연말 정도에 주가가 뭐 2200포인트에서 달랑달랑 할 때에 굉장히 공포스러우니까 주식을 팔았을 겁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1월 말에 주가가 2,500포인트에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 와, 드디어 이제 이게 반전이 됐다라고 해서 그때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꾸로 가는 걸 두세 번 정도만 하면요. 계좌의 50%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중요한 거는 내가 주가가 박스권 내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내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목이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그런 국면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박스권이 완전히 다 이게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이러는 부분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형주가 독특하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뭐 1월 달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0%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은데 10%고 코스피도 10%였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